안녕하세요. 그린마마 김선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쓰레기를 얼마 정도 버리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에 기존에 하루 1kg나 되는 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아무래도 계속 장기화가 되면서 집콕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쓰레기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각한 거는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생활 쓰레기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회용 그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은 저희가 잘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하나로 분리수거를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지금 제 앞에는 여러 종류의 쓰레기들이 보이는데요. 우리 하나씩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플라스틱인데요. 요즘 가장 많이 시켜 드시는 배달 음식 때문에 과대한 플라스틱 용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을 시켜 먹었던 그런 플라스틱들은 음식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깨끗이 세척을 하시고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하면 됩니다. 색이 남아있더라도요, 재활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아까 보여드린 페트병인데요. 정수기를 구비해 놓고 사는 자취생들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페트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수 페트병은 따로 분리 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로 모아서 그냥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식용유통이라든지 샴푸, 세제, 또 가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같은 페트병은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트병을 버리는 방법은요, 먼저 페트병에 두르고 있는 띠지나 부착되어 있는 상표를 먼저 제거를 해줍니다. 이거는 비닐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납작하게 눌러서 부피를 줄인 상태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마개를 플라스틱으로 분리해서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 됩니다. 마개는 분리하지 않고 닫아서 함께 배출하는 겁니다. 비닐도 떼고 마개를 열고 압축하고 마개를 닫고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닐입니다. 비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닐은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런데 색깔, 재질 구분하실 필요 없이 다 같이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분리 배출을 하실 때 음식물 등으로 오염된 부분은요, 물로 깨끗이 씻은 뒤에 버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물로 지워지지 않을 정도의 오염된 비닐은요, 비닐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택배가 정말 많이 배달이 오고 또 시키기도 하죠. 택배 상자를 가장 많이 버릴 것 같은데요. 이 택배를 어떻게 버리시나요? 이 위에 붙어 있는 송장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누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제거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위에 붙어 있는 이 테이프도 제거해야 된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사실은 이 테이프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박스를 가능하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축소한 그런 종이류로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물이 담겨있는 이 플라스틱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실생활에서 많이 마시고 있는 바로 이 우유팩이나 종이컵 같은 거는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납작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해서 부피를 줄여서 버리시면 됩니다. 또한 이런 종이로 된 과자 포장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양면이 코팅된 경우에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만 코팅이 되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요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주 드시는 이 소주병. 이 소주병은 분리 배출이 아니고요. 구입한 판매점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병 하나당 여러분들에게 100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료수 병은 분리가 되지만 소주병은 판매점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음료수병에는 이렇게 유리병에 있는 라벨을 떼고요. 재활용 과정에서는 쉽게 라벨이 분리되기 때문에 또 굳이 라벨을 떼지 않고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음식물 쓰레기인지 초보로 이렇게 혼자 사는 자취생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닭뼈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다 버려야 되지? 음식물인가? 일반 쓰레기인가? 과일 껍질은 어디다 버려야 되나? 정말 어렵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동물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없을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된답니다. 보통 수분기를 없애고 단단한 거는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되고요. 과일이나 채소 껍질 등 갈아서 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가 됩니다. 단 양파와 마늘, 옥수수처럼 껍질이 질긴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란 껍질이라든지 과일의 씨, 생선의 가시, 닭뼈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겠죠? 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도 굉장히 자주 먹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도 많이 드실 거예요. 바로 이 햇반입니다. 이 햇반의 용기를 우리가 재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재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약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알약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플라스틱 중에서도 칫솔이라든지 이런 빨대 같은 작은 플라스틱도 역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또 영수증, 우리가 뭘 사면 항상 받는 영수증도 사실은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활용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정말 점심 먹고 정말 식당 나오면서 또 커피숍에 들려서 이렇게 커피잔 안 들고 나온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사실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하지 마시고요.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주세요. 매일 버리는 생활 쓰레기 정말 잘 버리면 자원이 되지만 생각 없이 우리가 막 버리면 정말 쓰레기가 됩니다. 지구가 쓰레기로 덮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자신이 또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거롭고 귀찮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버리지 마시고요. 잠깐의 우리의 생각과 수고로 우리의 지구가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배우고 숙지해서 건강한 지구를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많이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